자, 오늘 우리가 예전에 거의 단불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저스트 타임하고 MRP를 비교하고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국적인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적어봐라. 한국적인 대안을 적으려면 일단 이 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잘 반영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 공부했지만은 어떤 걸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그 기준을 놓고 보니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있을 첫째 재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때요? 저스트 인 타임 같은 경우는 재고를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재고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없애야 될 낭비 중에 하나로서 재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부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MRP는 재고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측을 정말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의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MRP 같은 경우는 안전재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이 틀립니다. 로트 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었어요. 로트 크기가 작아지면은 평균 재고량이 줄어든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로트 크기가 1이면 좋아요. 로트 크기 1 하는 말은 그냥 고객이 하나 사갈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만 하는 반면에 MRP 같은 경우는 생산 준비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두 개의 합을 맞추어서 균형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생산 준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우리가 6시간이나 걸리는 것들을 그냥 단자리 수로, 그죠? 3분, 6분 할 수 있는 이유가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경우죠. 다른 거 생산할 때 할 수 있는 일들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이 저스트 인 타임은 빠른 생산 준비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빠른 생산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풀 방식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죠. 소비자가 원하면은 바로 거기에 맞추어서 생산할 수 있는. MRP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기 행렬, 그죠? 대기 행렬은 우리가 뭐 서비스업은 당연히 서비스업이라 그러면은 앞으로 다음 주에 배우는 서비스업이라 그러면은 대기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기 행렬이 없게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대기 행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중요하죠. 자, 물론 저스트 인 타임은 대기 행렬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MRP는 또 방식이 달라요. MRP 방식은 혹시 일을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되는데 뒷단계가 일이 없어서 일감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재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행 작업에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해서 후속 작업이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외주처, 요새 외주처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요. 요새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 협력업체, 그죠? 자, 요새 협력업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생협력, 그죠? 요사이 제가 이제 중소기업학계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화두가 사실은 뭐냐면은 정경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생협력센터가 웬만한 기업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센터. 한때는 우리가 또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동반성장보다는 사람들이 상생협력에 더 무게를 많이 둡니다. 동반성장 굉장히 부담이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상생협력,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되더라도 우리 협력해가지고, 그죠? 서로가 잘 살 수 있게 우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또 그 다음 우리가 더 또 나은 것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요사이는 화두가 오히려 상생협력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협력업체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요.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지난번 우리 학생도 잘 발표했지만은 모기업이 잘 되면 협력업체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또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뭐 의학 같은 것들도 모기업이 다 교육을 시켜주고, 그죠? 왜냐면 모기업이 그런 것들을 부담해서 품질 교육 마찬가지고, 그래서 협력업체가 잘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기업의 또 완제품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주처는 이름을 고쳐가 이제는 협력업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스트 인 타임 당연히 우호 관계죠.
우리 시스템의 한 일부로 생각한다. 그죠? 미국 방식은 대부분 다가 상거래 관계예요. 그죠? 미국 방식은 철저한 거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just in time은 당연히 무결점이죠. 왜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just in time 뜻이 뭡니까? 필요한 때에, 그죠? 필요한 품질의 제품이 필요한 양만큼 들어와야 돼요. 필요한 품질이 못 들어왔다는 말은 100개 필요할 때 분량 10개다 다시 10개 더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결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MRP는 약간의 폐기물을 인정한다. 그죠? 장비 정비 필요한 때에 하는 MRP에 비해 가지고 just in time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just in time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일 생산 평준화.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데일리 프로덕션 스무딩. 그래서 매일매일 생산을 평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은 뭐합니까? 이런 장비를 점검해가 최저의 상태로 두는 거죠. 늦게 끝나면 잔업하는 것이고. 조달 기간 짧은 것이 좋고, 이쪽은 길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작업자 MRP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just in time은 의견 일치에 의해서 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품질 관리 배울 때 벌써 품질 분임조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관리 사이클 어때요? PDCA 사이클인데 그냥 실행만 하면 되지만 다시 둘을 어떻게 합니까? 또 PDCA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니 한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문화라 그래요. 그죠? 에스컬레이터 탔는 순서대로 승진이 되고, 그리고 또 중간 해고를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은 뭐 시대적으로도 어떤 영주 지배하에 있을 때 영주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책임지듯이 한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런 해고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인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just in time을 여러 군데서 했지만은 제일 처음 나온 도요타사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IBM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just in time을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 만도 이런 기업들이 도입을 했고요. 자, 성공 사례를 항상 얘기할 때는 뭘 말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를 수치로 항상 보여줘야 돼요. 제어가 막 20% 감축됐다. 그죠? 막 품질이 예를 들어서 3배 좋아졌다든지 그런 거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말 과제도 그런 개선 효과를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만 인건비가 얼마 줄은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려 항목이 중요한 거죠. 인건비가 지금은 200만 원인데 또 얼마 뒤에는 400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여러분이 제안하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just in time은 조직의 경영 이념하고 종업원의 의식 구조에 근거를 두고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just in time 어떤 사람은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해요. 그죠? 하나의 이건 필로소피다. 그런 관점이 서로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스에 맡겨서 되는 것들은 사실 아니죠.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서비스도 얘기하지만은 고객 만족이 중요합니다 하고 아무리 말이 해도 이제 고객 만족을 담당하는 그 최고의 직책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느 기업 보니까 고객 만족 담당 부사장이다. 또 어느 기업은 고객 만족 담당 부장이다. 벌써 개념이 틀립니다. 생각은 그것이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자문하고 이러는데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센터지만은 그게 센터장들이 보통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거기 딱 포진되어 있으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 이제 기업에 가서 또 고위직 올라가겠지만은 내가 중요시하는 변수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부스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타이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혁신이 중요하냐 하면은 혁신 담당은 사장 직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고위직을 어떻게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말로 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죠. 어떤 서비스 기업은 우리는 이탈 고객을 최소로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 맞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just in time 잘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그죠?
최고 경영자는 거의 뭐 단골 메뉴예요. 모든 전공마다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뭘 갖추려면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어떤 또 경우는 하나 더 말해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죠? 뭐 일 시키고 한 6개월도 어떻게 돼서 하면은 벌써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지켜보는 그런 것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리고 저스트 인 타임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장 종업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그죠? 어떤 장비도 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최종 조립 라인부터 시작한다. 왜 그렇죠? 저스트 인 타임은 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풀. 최종 조립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조립부터 올라갑니다. MRP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조립 프로세스하고 제작 프로세스의 산출률을 전과 일치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트 인 타임 개념을 외부 공급자에게 확장했다는 이 말은, 이것을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 2라 그래요. 저스트 인 타임의 2, MRP2처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외부 공급자 확장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는데, 협력업체 직원이 사실은 모기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은 물론 협력업체로 받는 경우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현대 모비스 포함해가지고 아주 잘 돼 있죠. 그죠?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이 개선 아이디어 내면은 돈은 모기업에서 주는 거예요. 현대 모비스. 고맙다. 그죠? 이제는 거의 다 상생협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더 대단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어떤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 내가 적극 지원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완제품이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품 업체들을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옛날은 뭐 6개월 어음으로 끊어주는 것이 이제는 뭐 현장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미리 주는 경우죠. 그죠? 미리 줘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렇다 100%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서서히 옮겨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제가 뭐냐 물어봤더니만 협력업체, 제가 예전에 벌써 말씀드렸어요. 협력업체 현재 최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업체 CEO의 그런 정신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난 수업 때도 S6, S6 엣지 이야기 나왔지만 삼성전자에 지금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초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S5에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큰 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엄청, 어제도 우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중요한 줄 몰랐다.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도 다룬 내용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S6 엣지는 진짜 공정도 까다롭고, 그죠?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만 더 이상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가장 어려운 그 공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측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걸 빨리빨리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 부분을 이제 마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남았는 챕터는 이제 두 챕터밖에 없어요. 이제 한 챕터는 이제 서비스 관리. 사실 옛날은 이제 서비스 관리는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워낙 중요하고 또 이제 IBM 같은 경우도 예전은 제조업체지 않습니까? 지금은 IBM 순수하게 서비스 업체라 그러죠. 왜냐하면 서비스 컨설팅 통해서 나오는 매출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제조업체에서 배우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예를 들면 수혜처 같은 경우도 제조업체라면 한 달에 몇 개 만들지가 중요하지만은 서비스업은 하루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예측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제조업체와 달리 제조업체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사람이 의존하는 또 부분이 많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뽑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우증권 그 기업 심사 갈 때도 그분들이 얘기해요. 한 100명 뽑으려면은 지원자가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 괜찮은 한 800명만 추려도 그분들 스펙이 다 좀 장난이 아니래요. 그죠? 다 1등이나 800등이나 다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그분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대우에만 지원했겠냐. 그죠? 딴 데도 물론 지원했을 거다. 근데 어떻게 이 친구 우리한테 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원자도 대단하지만은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올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정권업 같은 경우는 뽑아가지고 엄청 교육을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딴 데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뽑아가지고 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서비스 마인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생산 관리의 가장 큰 두 파트가, 하나는 리소스 계획, 그죠? 리소스 계획도 물론 그게 연결돼 있어요. 재고 관리죠, 재고 관리, 그죠? 재고 관리 복잡합니다. 크리스마스 상품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죠? 또 물건을 내가 받는다면은 동시에 500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급한 거 100개 받고 그다음 또 400개 받을 것인지, 그죠? 또 재고가 어려운 것이, 그런 물건을 팔 때도 10,000개 이상 사가면 좀 더 할인해 줘야 될 것이고, 그죠? 20,000개는 더 이상 할인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경우에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없으니까 그냥 없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3일 뒤에 오십시오 갖다 드릴게 할 것인지, 그죠? 로스트 세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백 오더로 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벤터리 재고를 치면은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 많은 논문들, 우리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고를 또 잘하려면은 또 수리적으로도 적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수요가 어떤 분포를 가지지 않아요, 그죠? 수요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500이고 편차는 만약에 20이다. 그죠? 그런 분포를 고려해서 우리가 주문을 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 다루고 시간이 되는 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고 파트를 거의 보론으로 저 뒤에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룬다.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OM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PP, MPS, MRP, 리소스 계획하고, 그죠? 물론 그 중에도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제 재고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더 거울 책, 여러분 한번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건을 당기면은 모든 게 다 끌려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심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공장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재고를 잘 관리해야만 결국 이 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중소기업 제도 들었지 않습니까? 재고만 잘 관리했더니 주가가 2배 뛰었다 그랬죠, 그죠? 왜? 물건이 쌓이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재고가 쉽게 또 자주 회전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월요일 날 또 잘 제출한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겠는데, 우리 송우건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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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P 3대 요소에 리드타임 들어가나요, 혹시? 그건 이제 기사에 그래 나와 있죠, 그죠? MRP 3대 요소 뭡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면은요. 자기 위에 뭐 있었죠? MPS 있었어요.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죠? 재고 상태를 잘 기록해야 되겠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뭐 있습니까? 족보. 족보 뭐라 그러죠? BOM. 그게 이제 보통 3대 요소고요. 물론 리드타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리드타임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3대 요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BOM과 MPS와 그 다음에 재고 상태, 장부. 좋습니다. 한번 또 이제 이야기해 보죠.
예. 제가 모바일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함으로써 예. 리타임 20%가량 줄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그 할인 같은 경우는 공장과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 1, 2, 3, 4, 4를 모두 망라하는 기업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보통 농장주 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수기로 작성해서 굉장히 영업상황과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리타임도 20%가량 줄이고 주문량도 한 20% 정도 늘어났다는 결과가 예.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타임을 중요하죠. 어떤 분이 아프리카 여행을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갔더니만 비행기표를 끊어주는데 비행기표를 수기로 작성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생산이 높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인플레도 뭐 대단한 나라지만은, 그죠? 야, 근데 정말 대단히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하면은요, 우리 포항 이런 지역에 제가 한번 그 기업체 한번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자기 작업량을 전산화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뭐 바둑돌을 이용한다든 뭐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기 있는 것들을 모바일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사실은 전산화 통해 가지고 엄청난 생산성 이런 경우가 많죠. 좋은 예가 되네, 그죠? 자, 우리도 뒤에 한번 또 합시다. 여러분 이름표 다 준비해 와야 돼요. 우리 김영우 학생 한번 또. 저희가 자연스럽게 MRP를 네. 공부할 때 그거를 지금은 저희가 계산을 하지만 나중에는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예.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SAP라는 기업에서 만든 하나라는 비즈니스 스위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개발된 비즈니스 스위트 중 하나는 그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로 만든 DB 제품인데 기존의 DB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빠르고 고객 관리 시스템부터 아까 말했던 자재 소유 계획인 MRP까지 아우르는 비즈니스 스위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에이븐 사이클즈라는 그 자전거 모델과 부품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하나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자재 소유 계획을 혁신적으로 개발시켰고 그래서 한 20% 정도의 효율성을 더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2015년에는 금융과 회계, 조달, 제조 및 제품의 수명 관리까지 아우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피드백하는 거는 MRP를 포함한 이런 비즈니스 스위트들을 금융과 회계까지 다 함께 뭐 복합적으로 한다면 실시간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학생 입장에서 비즈니스 스위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구글에 쳐도 그렇게 뭐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공부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비즈니스 스위트 자체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가장 인상 깊게 와닿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이 곳에서 실시간 비즈니스라는 것과 복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실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뭐 한 번 하면은 그냥 또 다음날 한 번 또 수정한다든지. 사실 제가 우리 이제 서비스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우면 우리 페덱스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은요. 실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브랜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브랜치에 정말 중요한 지표는 실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야, 너네 브랜치 봤더니만 10시에 픽업하러 오지 않는 비율이 이만큼 많더라.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죠? 데이터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경우죠. 구글이 왜 성공했습니까? 검색 속도도 물론 대단하지만은 그 다음 중요한 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검색 엔진별로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검색 엔진의 제일 강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페이지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죠? 거기다 랭킹을 매겨 가지고 제일 빨리 나올 수 있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가 정말 1000배다. 엄청나죠? 그런데 또 중소업체를 보게 되면 사실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든 업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그런 업체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냥 클라우딩 상에서 이용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같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또 변형도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예네요. 그다음에 또 송병관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재면에서 교행 관리 툴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마우스라는 회사인데 지난 4월 29일 자재 명세서를 관리하는 툴을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독특한 점이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회사의 부품 재고량을 입력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바이어들이 그 재고 현황을 보고 실시간으로 주문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검색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주문을 해서 다른 기업이나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그 재고량을 보고 여기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주문할 수 맞아요. 있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쨌든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또 통계나 이런 것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생각은 BOM을 관리하는 것으로도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 BOM 단어 나오면 이제 그건 당황하지 않겠죠, 그죠? BOM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도면을 손으로 그릴 수 있지만은 CAD를 하니까 편한 점이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재활용성이죠, 그죠? 내가 또 필요할 때는 어떤 비행기 도면이다 하면은 그 비행기 도면의 모든 부분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비행기만 그것도 상당 부분 또 필요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BOM도 체계를 잘 잡으면은 또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또 원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사실은 이제 얼마나 그 재사용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좋습니다. 송희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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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2006년에 BOM 프로젝트를 첫 세대 BOM 프로젝트 운영관을 완성공개했고 다른 기사로 같이 찾아본 게 현대중공업은 2007년 초반에 BOM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그런 기사를 찾았다고 찾아봤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말씀하시면은 이런 새로운 BOM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품 품목 관리를 반영해서 연간 2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 착수한 BOM 프로젝트가 6년간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슬로바키아 공장 조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국내 공장,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해외 공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BOM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 정보와 소통, 능력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조업의 기량계 시스템인데 현대차는 198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 BOM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6년 만에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현대차 말고도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른 대형 제조사들도 다른 새로운 초장기 BOM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 프로타입으로도 6년간 차세대 BOM을 개발했고 2010년까지 국내 공장 조정화 시스템 완성을 이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1차적으로는 현대 역사는 거의 사실 BOM 역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그죠? 보니까 BOM이 얼마나 저 장기간 동안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더 넓혀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까지도 내가 완전하게 묻겠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신속한 어떤 결정 내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죠? 혹시 또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 충분히 다 얘기했나요? 네. 그럼 송희주 학생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죠. 아, 이제 BOM이라는 것이 기사를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결국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죠? 당연히 이해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의견이 좀 추가할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큰 비용 절감이 예. 있었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도 기업할 때는 BOM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BOM이 정말 중요하네. 그죠? 그런 프로젝트를 그냥 계속 처음에 만들었던 거를 그냥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처럼 계속 변화를 주고 그렇죠. 어떻게 비용 절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해
맞아요. 자동차 모델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미래형 자동차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우리 부품의 또 소스를 또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죠?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수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학생과 똑같은 주제입니까? 여러분 읽은 기사는 내가 남한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대화할 때 비오염 나왔네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 스티브 잡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커넥팅 다 내가 언제 배웠던 것이 어디에 또 사용될지 몰라요. 그죠? 이런 골격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죠? 자, 그러면 찾는 동안에 우리 윤정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자, 수업할 때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협력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산업혁신 운동 3.0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영 혁신 자체도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먼저 보내면 한미 PMU와 같은 되게 작은 기업이라서 이런 기업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설비 자체도 약간 열악한 환경이고 근무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소호발전이 설비 교체와 혁신 활동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기본적인, 좀 더 물리적인 차원의 컨설팅을 진행해왔고요. 반면에 한성저스틴이라는 기업을 비교적 앞에서 언급했던 기업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있어서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생산 설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경영 컨설팅 문제에서는 좀 그런 정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경영 솔루션 MRP, ERP, MES 등의 복합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좀 더 실시간으로 매출과 비용, 이익, 채권 채무 등의 경영 관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네. 제가 여러분 그 낸 걸 보니까 그 기업도 두 가지 사례를 잘 들었어요. 그죠? 실제 보면은 이제 협력업체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1차만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그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2차, 3차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받기도 어렵고 시간도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모기업에서 실제로 가서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걸 다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좋은 그 예를 잘 이야기했네요. 자, 우리 이제 앞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임다빈 학생 한번 찾았나요, 혹시? 네. 그럼 저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갈게요. 예. LCD랑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에 따라서 맞춤형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가 맞춤형 세련된 시스템들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네. 고구마 관련 혁신을 반도체 부품, 전자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만의 그냥 그 기업만의 그것만 관리가 아니라 그 기업의 장비를 납품하는 삼성, 소니, 전문 소재, 제일모직, SKC 등 부품업체, 또 장비업체인 주성 엔지니어링, SFA 등이 함께 다 같이 SCM 프로세스랑 시스템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예측된 수요량에 맞춰 생산에 최적화하기 위해 생산 계획부터 공장 생산 라인에 거친 전방의 SCM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비 기업은 부품 기업은 부품 가격이 급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된 수요량에 맞춰 생산에 최적화하기 위해 SCM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장비업체는 수주가 퇴소되거나 패널 가격이 급락에 따라서 가동률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수주형 산업에 특화되는 SCM을 혁신화하는데 부품업체랑 장비업체에 따라
LG가 LG SCM 기술로 완성된다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거기서 뭘 제일 느꼈습니까? 우리 SCM 하는 것이 한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기업 내에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연결된 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원하는 SCM은 달성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늘 배웠듯이 정보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그게 잘 갖추어져야 되는 경우죠. 여러분 또 보시면은요, 그 사실 이제 시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러분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은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인 자동차.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일정 시점 지나게 되면 그때는 뭐 여러분 운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그죠? 또 차에 있는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간에 내가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서비스 엄청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변화가 막 오는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금 방식으로 사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동차는 사고가 운전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운전을 그런 모든 감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시운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미국 어떤 도시들 거의 아무런 문제 없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법규 같은 거 남아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 흐름을 잘 읽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직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기는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그죠? 좋아요. 우리 임다빈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1분기에 단실량이 40%였다고 네. 하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담배값 인상이 금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은 오히려 1월부터 20%밖에 전년 대비 감소 안한 네. 것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월에 30% 전년 대비 30%가 감소했지만 2월, 3월로 오면서 이제 14% 정도로 떨어지는 등 담배 매출이 빠르게 작년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반출량 감소라는 것이 담배 값 인상의 근육 효과와 무관하다는 그런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9월에 담배값 인상한다는 발표가 9월에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9월부터 1월까지 담배 수요가 급증했고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유통업체에서 안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주문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 올해 주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반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담배값 인상이 금연보다는 세수 효과를 위해서라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잘못된 통계 자료로 성급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제시된 통계 자료를 그냥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여기서 보면 수요에 영향을 받아서 안전 재고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MRP에서 수요 예측이 MRP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강의를 배우긴 했지만 사실 안전 재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MPS의 수요가 한번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MRP 안전 재고 쪽에서 이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MRP도 결국은 안전제고 관점은 있었죠. 우리 지난 문제 기억나죠? 이 부품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10개는 갖고 있어야지. 그럼 그게 벌써 안전제고 수요책 하진 않았어요? 수요책 이미 위에서 나왔지만은. 또 혹시도 못 믿으니까 안전 리더타임이 더 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는 사실 어떤 문화적인 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학교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가 맡았을 때 업적을 내는 걸 원하잖아, 사실은. 대부분 다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검연 효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월말 되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밀어내기씩 한다든지 다 그럼
마찬가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여파가 또 안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몰라서 미리 확보했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공표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면 정말 그것 때문에 효과 있는 걸로 그래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정과하게 파악해서 알려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사가 좀 의미 있는 기사예요. 그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가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도 끼워 팔기라든지, 그죠? 그런 이제 어떤 시점에 되면은 이제 사실은 자기 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볼 수 있고. 역시 MRP에는 또 안전 그런 개념은 역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정소라 학생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예. 원자재 소유 계획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예. 원자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대외적으로 높으니까 한 리스크나 원자재 가격 리스크가 좀 많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마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 기사에서 이제 예시로 든 경우가 BCG에서 그러니까 BCG 컨설팅 기업에서 예시를 들어주는데 일타항공이 그 원자재가 원유잖아요. 그래서 정유사를 인수를 했어요. 정유사 코노코필립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후방 기업을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마진율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인데요. 확실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원자재 소유 계획에서 후방 업체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원재료가 뭐 가격이 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면 그쪽 원자재 비중을 이제 제조 과정에서 좀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사우스웨스트도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유가가 정말 저렴할 때 미리 확보해서 엄청 이득 얻듯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원자재는 전략적 구매 파트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발표입니다. 자, 우리 또 조재현 학생 한번 저도 아까 그 송문 학생이 예. 뉴타임 애플 아이폰 6 예, 예. 영향이 좀 있지만 아직도 이제 선풍적인 게 끌어서 작년 3월 23일에 아니었는데 40%가 많이 판매량이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폰 6는 이제 그 수요를 다른 전문가들이 적게 예측한 거였는데 좀 더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리뷰 타임을 많이 줄이고 개선을 해서 이제 원래 아이폰 16기가랑 64기가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걸렸는데 그거 이제 하루 예, 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아이폰 6의 공급을 집계할 수 있어서 이제 없어서 못 파는 부상 생기는 나눴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번에 수요 예측 관련해서 맞아요. 어떤 하고 있는 갤럭시 6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 잘못해서 좀 잘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기사를 들었었는데 그거랑 상반된 것 같아서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지만은 사실 애플과 삼성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 기업 경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SCM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더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종경 학생은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가격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보셨는데 러스왕이라는 중국 인터넷 사진미 업체가 제조원 거보다 더 저렴한 스마트폰 출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가를 정확하게 설정한다면 그 원가를 최소한 보존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라 생각했는데 러스왕에서는 거의 공짜폰 수준으로 마진을 거의 0% 넘게 해서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공짜폰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샤오미도 15% 가까운 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왜 아무리 싼 제품을 많이 산다 하더라도 0% 하면 수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보전이 안 될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 회사가 주력하는 서비스가 콘텐츠 서비스고 폰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제 폰을 통해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추가 이익을 생각하고 이 폰을 제작했다고 이쪽에서 밝혔다고 원가까지 파괴시키면서 부수적인 이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레드 오션에서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삼성전자에서도 벌써 그 얘기 다 우리 지금 발표한 얘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전화비는 앞으로 공짜로 하더라도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또 개발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발표한 회사는 오히려 원가 밑으로 하지만은 그거를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하나 제안한 거죠. 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콘텐츠 중심으로. 그래서 콘텐츠에서 이제 필요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순 기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객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고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샤오미도 정말 놀랄 정도로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듯이.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일단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보호막을 펼쳤을 때는 굉장히 또 힘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삼성전자에서 그 내용 벌써 다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배재현 학생 얘기해 볼까요? 네. 인드리버에서 인베디드 실시간 운영 체제에 사용 가능한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네. 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제조, 의료, 교통, 항공, 방산업 등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개발에 최적화된 강화된 세이프티 기능을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의 싱글코어 또는 멀티코어에 구성된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중요도에 따라 레벨을 나누고 안정적인 독립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간, 공간 파티셔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엄격한 안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체 BOM 비용 및 유지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재시험하거나 재인증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대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것은 물론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추가되는 IEC 표준에 따라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리소스 계획에서 인풋이 완제품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가는 BOM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BOM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고 각종 비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BOM 비용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항상 계속 발전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 보면 항상 새로운 걸 나타내서 기사 보시는 거 있어요. 예. 근데 그 예전에는 그것도 실시간하기 어려웠잖아. 그죠? 지금 보면 실시간도 대단한 거기다 플러스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그런 건 느끼는 게 뭐예요?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공유된다 할 경우에 사실 좀 더 안전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고객의 바람이 잘 또 반영된 것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내가 원할 때 빨리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좋아요. 우리 뒤에 유치원 학생 또 얘기해 볼까요? 그 기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이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제 빠르게 생산량이나 재고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있다. 저는 이제 SAP사가 처음에 제가 잘 몰라서 업계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SAP사가 업계 1위로 인수를 하게 된 게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경쟁 업체인 오라클사 등과 협력 관계를 찾아가고 하나 데이터베이스 간의 기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용료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데 다행히도 이제 어린아이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SAP사에서 제공하는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을 하더라도 높아진 가격을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오락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겠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보면은 여러분 옛날 한때는 우리가 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했었습니까? 그죠? 언제 어디서나.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게 다 묻혀버린 거죠. 클라우드에 올리면 정말 말뜻 언제 어디 할 수 있고 특히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이면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라클 일반 사람들이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싸지 않으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죠? 우리 고태호 학생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전산 처리 과정이 되게 빨라진다는 것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그렇죠. 때문에 네.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그게 이 방금 사례에서 되게 잘 나타나서 음. 그 전에 전통적인 그런 배치 모델에서는 자재 소요량 계획 실행하는 게 보통 하루 정도 맞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게 이전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회사가 되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데 이게 서비스 이용료가 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네트워크랑 연동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손해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취약점을 좀 보완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재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클라우딩 앤더 세이프티, 그죠? 중요할 수 있죠. 좋아요. 우리 끝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주행 학생. 예. 예. 기존 ERP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을 신의 비용을 만들어서 SAP 비즈니스 스위트에 적용해서 공정을 진행했는데 자재 소요 계획의 경우 기존 대비 한 385배까지 빨라졌다고 여기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시간 시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른 자재 수급 데이터로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MRP가 385배까지 빨라지고 저번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천, 수만 개씩 맞아요. 이 조그만 핸드폰에도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저번 때 봤던 거 보면 맞아요. 엄청나게 네.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더욱 중요할 것 같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한 기업이 어떤 다양한 거를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상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그램 같은 걸 제시해 주는 걸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컴퓨터 학과가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누가 좀 더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엄청 많은 그 데이터 처리를 우리 아까 전에 1000배처럼 얼마나 더 빨리 하는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로직에 또 막 전념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것도 하는 이제 좋은 예가 되고. 좋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저스트 인 타임을 공부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저스트 인 타임은 우리 이때까지는 저스트 인 타임이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맞죠? 그죠? 저스트 인 타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협력업 지수는 가능한 적게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 타이틀을 보세요. 지진에 무너진 토요타 생산 방식이다. 그죠?
말로 하면은 지로 인벤터리, 그죠? 재고를 0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품업체 가동이 중단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게 있냐면은 갑자기 범퍼 만드는 회사에서 막 그런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게 공급이 안 돼. 범퍼 붙이면 차가 나가는데 못 나는 경우도 많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재고를 조금 두는 게 좋겠다는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라인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도요타가 제일 자랑했는 kanban 생산 방식. 그리고 kanban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과 생산. kanban 없이는 절대 이동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마라. 그죠? 자, 그러니까 정말 잘만 하면은 과다한 부품 재고도 없애고 노동력을 잘 쓸 수 있고 원가도 줄일 수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결국에는 돌발 상황이 이제 문제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부품업체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일본 외에도 또 중국 이런 미국 공장에서도 같은 부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거기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성차 그 공장 근처에다가 재고를 쌓아두는 하나의 방법도. 그러면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자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도 이런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는 이유가 사실 책에 나오는 건 확립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게 하나의 기본이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스트 인 타임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을 이렇게 보더라도 옛날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요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죠? 그것이 미국에서도 루이지애나에 큰 정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죠? 그런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SCMC가 가동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런 차원에서 저스틴 타임의 하나의 예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료를 잘 준비해 오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히 읽으려면은 좀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좀 이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보는 게 좋고. 우리가 아마존 이 사례인데 아마존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여러분이 아마존 드론, 그런 쉽게 생각하면 단순한 택배지만은 그 드론의 응용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정찰부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이 예를 좀 미리 확보해서 이걸 잘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같이 토론도 물론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한 페이지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리해서 내는데, 예. 혹시 뭐 하버드 비즈니스 저 케이스를 나는 잘 구한다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정보는 공유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옛날에 당연히 복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주지는 못하는 거는 좀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교과서 사야 되고 또 사례가 다 돈으로 구입하면 한 8개 다루면 얼마나 또 그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만 우리가 그냥 보고 나머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봐서 잘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읽고 자기 의견이 중요해요. 그냥 썸머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비슷한 케이스가 신문 예가 많았지만은 생각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거나 리소스 계획을 통해가 우리가 또 사례를 봐서 알겠죠. BOM이 그냥 단순하게 봤지만은 BOM이 결국에는 가장 기본 구조구나.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MRP도 결국 완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ERP까지 완성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가 뭐 회계적인 측면도 어떤 원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바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우리 이제 그 기말 과제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이제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좀 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1일이 과제 제출을 권하는 동시에 과제와 또 PPT를 같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만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일찍 끝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또 한번 좀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